이 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이 전공인데요. 원래 이 신부님들이 저를 잘 모르셔서 제가 이제 뭐 생명윤리법 전공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원래 전공이 형법이고요. 그리고 중심 테마가 아까 잠깐 스쳐간 AI나 정보통신이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김현철 교수님처럼 이 분야에 아주 해안이 있진 않은데 이걸 왜 맡았냐면 제가 또 이동희 신부님이 하라고 그러면 또 거부를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토론문을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월요일날 갑자기 토론문 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토론문 이거 그때 수업도 많았는데 5분 만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타도 좀 많으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오늘 와서 발표를 들어보니까 김현철 교수님이 이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이제 그 법률안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법률안만 보고 요 문제 토론을 작성하면서 그것도 이제 갑자기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작성하면서 제가 놓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법률안이 나오게 된 이제 배경들에 대한 어떤 사전 이해가 없이 이 법률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을 해서 제가 그 안에도 써놨지만 이건 아주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느낀 게 이 법률안은 조금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이인재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는 자살 예방 법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뭐 어떤 문화를 증진하려고 하는 법률들은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특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 예방법이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률은 1등이고 인성교육법을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그냥 학생들 한 학기에 뭐 2번 정도 만나서 인성 상담하라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문화진흥법을 잘 만들어도 역시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형법이라 제가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 법률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저는 이 토론이 저한테 한 10분이나 5분 정도 주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저한테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토론문은 제가 보내드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 전체적인 어떤 구조는 일반적인 무슨 진흥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이런 식의 법률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식의 법률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법률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만드는 방식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래 전공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 저는 이제 저처럼 이 비슷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법률을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네트워크에 만약에 코딩을 짜면 어떻게 들어갈 건가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딩을 짜게 되면요. 이 법률은 반드시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기존 법률에 대한 분명한 이제 전문 용어로는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그 템플릿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템플릿 분석이 안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 예산부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문제가 벗어나더라도 기존 법률하고 소위 위계 질서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확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생명 문화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가 이제 충돌할 수 있는가를 제가 조기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당장 사형 폐지와 이게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죄 허용에 대한 모자보험법 제14조와 일단 우선적으로 충돌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뭐가 제일 이제 심각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교육하고 문화진흥이 되니까 제가 토론문에 써놓은 것처럼 이게 국가의 자기 의무를, 그러니까 국가가 뭘 해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여를 하는데 이 부여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 행정법상의 공법 질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룰과 이 법률이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면밀히 검토는 안 해봤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첫인상이 이 법률은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이동익 신부님이 잠깐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법률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런 법률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런 법률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보다는 법학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좀 추상적인 내용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희가 원래 훈련 받질 않아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해석 문제나 적용 문제를 더 상담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법률의 모티브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제 머릿속에 있는 법률은 독일에서 71년에 제정된 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진흥법이 뭐냐면 학생들은 대부분 알아요. 그거를 그냥 줄여서는 BAF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Bundesausbildungsbeförderungsgesetz라고 하는 법인데 이 법률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법률이 독일 교육이 엉성하니까 독일 교육을 제대로 하자가 아니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학교에 진출하니까 등록금은 독일은 공짜인데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생활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법적으로 재설계하자라고 하는 법률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독일이 좀 촘촘한 나라라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용돈 주는 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가.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근데 그 증여세를 일부 면제하거나 아니면 그 증여세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 세액을 추출한 증여세에 대한 세액 추출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장학금으로 돌리는 거를 소위 그 의회에다가 명령해서 그 세법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이 법률은 그 이후에 90년 슈레더 정권에서 굉장히 좀 효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법률을 찾지 않는가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현장에서 보신 겁니다.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 국회의원들은 잠깐 인사하고 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현장에 접근하기 힘든 우리들만 다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현장에서 보니까 근데 제 토론문에는 담겨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론문을 가서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우리 입법의 현실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 생명윤리법에 관해서는 2001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 글도 쓰고 그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인재 교수님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뭐 생명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뭐 가톨릭 신자는 아닌데 저 교회는 그냥 대충 다니긴 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생명은 중요한데 제가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헌법과 형법 구조가 생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전에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1년부터 이 활동을 하고
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를 반대하면 여기서는 이익이 없구나. 뭐를 찬성하고 뭐를 해야만 이 사회에서는 이익이 생기는구나. 그 중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생명윤리법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그 생명윤리법은요. 생명윤리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그게 개정이 어떻게 되고 누구 때문에 개정하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개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개정이 되는 때마다 뭐가 바뀌냐면 소위 산업적 지형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그 소위 독일의 교육진흥법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비용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현철 교수님은 법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생명운동 하시는 또 다른 김현철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게 이제 낙태반대운동연합이고 프로라이프 운동인데 그 정책 자문하고 그 교육을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점점 그 교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태반대운동연합에 실질적인 예산이 없어서 그 단체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예요. 만약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한다면 이 법률을 만들어서 누리는 상징적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개별 법률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 아까 말씀드린 모순되는 낙태나 아니면 사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낙태죄가 269조인데 269조 걸려봤자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저는 항상 반대가 뭐냐면 낙태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절도죄보다는 형량이 높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형법 250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까지 해놨는데 낙태가 분명히 생명 침해면 어떻게 그게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놔둘 수 있을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다시 거론하면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동시에 그러면 낙태죄를 완전 금지시키고 사형을 폐지하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낙태죄에 있는 어떤 규정을 거의 중상해 정도 3년 이상으로 올릴 각오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같이 검토를 해줘야만 그리고 그 자기 의무를 공법적 의무로서 국가가 명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계, 그 감시체계의 가장 핵심은 예산입니다. 그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법률 아름답고 좋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읽지 않는 성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